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컴퓨터 개론, 지금 엑셀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와 목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엑셀 학습하면서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냐고 그러면은 함수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함수보다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중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데이터베이스와 목록 학습하면서 첫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데이터의 정렬과 필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보다는 데이터를 처리한다, 데이터를 정돈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서 본다. 이 정도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PC에서 사용하는 엑셀은 굉장히 유용한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좀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PC를 사용하는 사용자 한 명을 위해서 제공되는 데이터입니다. 즉, 한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물론 자동으로 네트워크상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죠? MySQL, MS SQL 등 그 데이터베이스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개인용으로 개인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마지막 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합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활용입니다. 뭘 배웠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 레코드들을 필터링하지 않으면서 요약된 값을 반환한다. 앞에서 배웠던 필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골라내는 효과만 있는 거지 골라낸 데이터의 어떤 값을 개수를 헤아린다든지 또는 그 값의 합을 또는 평균을 구하는 그런 기능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 목록이라고 해도 되고 데이터라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로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냥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정한 영역 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개수를 헤아린다든지 개수를 헤아리는 것도 카운트 A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카운트라고 하면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고요. A가 붙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셀의 개수를 확인을 해 줍니다. 나중에 어떤 개수를 헤아릴 때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A가 붙은 경우와 A가 붙지 않은 경우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면 됩니다. 뭐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맥스, 데이터베이스 미니멈이라는 이런 함수도 제공이 됩니다. 이미 엑셀 함수에서 맥스와 미니라는 함수를 설명을 가볍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또 평균을 구할 때 average라는 함수를 썼듯이 합을 구할 때 su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떤 값을 취합할 때 또는 계산할 때는 앞에 D자가 붙었다는 게 특징이죠. 함수 이름 앞에 D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고요. 이거 사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함수는 보통 이제 어떤 이름이 주어지고 뒤에 괄호가 있어가지고 대상이 되는 데이터나 조건들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이 괄호 속에 설정하는 값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은 앞에 이게 합인지 평균인지 개수인지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그 이름만 요 앞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명만 바꿔주게 되면 동일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되는 값은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 칸이나 빈 줄로 구분되어 있는 이 한 덩어리의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목록 또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이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은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에서 어떤 부분의 값들을 계산할 건지
그 합한 계산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열의 합, 평균 또 이런 걸 계산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열인지를 숫자로 직접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윗부분에 적혀있는 제목 있죠. 보통 필드명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요 이름을 따옴표로 감싸서 이렇게 급여, 또 이름 이런 식으로 지정해도 됩니다. 열 부분은 열의 위치를 지정해도 되고 필드, 열의 제목, 필드명을 지정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이 일반적인 엑셀 함수를 쓰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조건은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특이한 점은 위에 제목을 주고 그리고 찾고자 하는 기준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가 돼서 이거를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일반적인 함수에서 우리가 엑셀 함수에서는 그냥 값을 덜렁 주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항목인지 즉 필드명하고 실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함수 위자드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와서 여기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기로 제공을 하고요. 필드 부분도 입력하게 되면 바로 표시가 됩니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에 대한 것도 나오겠죠. 그리고 조건 부분도 이렇게 영역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제목이 나오고 데이터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영역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필드 부분이 좀 특이한 거는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제목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자드 창에서 쓸 경우, 위자드 창을 이용할 경우는 그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한 값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이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속에 데이터베이스, 열, 조건, 이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예, 데이터베이스 사용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daverage,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특정한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을 한번 계산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명을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범위, 그 다음에 어느 값을 갖고 계산을 할 건지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골라낼 건지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열은 열 번호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필드명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열의 값을 한다, 즉 판매 수량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판매수, 필드명을 직접 적어도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4라고 적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열을 적어도 되고 필드명을 적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건인데 이 조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위에 필드명을 적고 거기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값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주는 범위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세탁기의 평균 판매 수량 얼마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설정하게 되면 이 데이터에서 지금 조건을 세탁기로 설정을 했죠. 그럼 세탁기 이 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하고 여기 썸이면 합을, 에버리지면 평균값을 구하도록 합니다. 네, 직접 입력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 위에 있는 내용 긁어가지고 엑셀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잘 선택한 다음에 이게 글씨가 조금만 잘 선택이 안 되면 아무데나 클릭해서 일자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게 되면 그냥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엑셀 화면으로 넘어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전혀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서 요거 입력하고 이런 식을 설정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앞에 설명한 그거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요 조건에 맞추어서 세탁기 하나, 둘, 세 개를 찾아내고 그리고 조건에 요 네 번째 필드 또는 판매 수량이라고 대상을 지정을 했죠. 그럼 12, 16, 8 이걸 더한 다음에 합은 36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개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3으로 나눠서 12라는 숫자가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고요. 함수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똑같은 거죠. 여기 이렇게 값을 주었을 때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열 또는 필드명, 그리고 요건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는 D2가 뭐지? 요거죠.
직접 셀 주소를 적어도 되네요. 네, 그래서 네 번째다 4라고 적어도 되고요. 다운표에다 판매 수량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저 위치를 직접 클릭해 주면 거기에 들어있는 값들을 계산해 냅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산할 대상은 이렇게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다 이거 여러분 직접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 세탁기 이 부분만 바꿔주게 되면 값이 바뀐다는 거죠. 또 이런 작업을 직접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입력하다가 긴가민가 싶을 때는 위에 수식 입력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 F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직접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확인되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손으로 계산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번거롭거나 뭐 불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식을 설정할 때는 내가 직접 손으로 계산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지. 즉 식이 맞는지를 검산을 한 다음에 복사에 붙여넣기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데이터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데이터가 앞에 거는 9까지 있었는데 8까지만 있네요. 그런 점은 참고해서 하고요. 또 그림이 틀리게 나와도 알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잘 상황에 맞춰서 설정하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기본적인 원리는 설명을 했고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다 설정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전체 목록을 다 복사해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을 하고서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 함수들 이건 단순하게 텍스트로 넣은 겁니다. 그냥 타이핑 치면 됩니다. 는 없이. 그럼 그대로 글씨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요 B 필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설정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C에다가는 그냥 문자 형식으로 내가 집어넣은 거고요. 요 B에다가 요 식을 집어넣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설정했을 경우 이런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또 dmax, dminimum, dget은 뭐지? dget은 특정한 데이터 하나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 실습을 지금 내가 요 슬라이드에 설명한 실습은 요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전체 직원들의 급여 목록을 가지고서 조건을 설정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조건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정 값을 집어넣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했죠. 이렇게 조건을 직접 집어넣어도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 더 좋은 점이거든요. 조건을 직접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값을 지정해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조건을 설정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00년 1월 1일보다 큰 경우 2000년 1월 1일은 포함이 안 되겠네. 다행히 없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2000년 1월보다 큰 거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 빼고는 다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나오는지 이런 값이 나왔다면 여러분이 그 식을 잘 설정한 겁니다. 하나하나 내가 여기서 다 보여주는 것은 시간 낭비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늘 이야기하듯이 내 수업은 눈과 귀로 듣고 손으로 함으로써 익히는 거거든요. 손을 얼마나 썼냐가 여러분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서 했던 게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실습 문제 냈습니다. dsum, dcount 함수를 써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주게 되면 밑에 입력하는 도중에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천천히 타이핑하다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이런 도움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설정해 보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매장별 상품 판매 목록이거든요. 판매 현황을 정리한 목록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과 셀의 합과 셀의 개수, 개수를 구하는 함수 한번 사용해 보라고 그랬네요. 합이면은 dsum 이거죠. 또 개수면 dcount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옆에 별도로 조건 필드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알죠? 요 크리터리아 이거는 조건 필드, 조건이 설정되는 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부 매장의 세탁기 판매 수량이 얼마인지 또 남부 매장의 세탁기 판매 수량은 전체 세탁기 판매 수량의 몇 프로인지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이 판매 수량과
전체 수량, 그 수량을 전체 수량으로 나누어진 그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표시 형식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해서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꼭 직접 입력하고 손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은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기준을 정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지역별로 판매 수량이 쭉 나왔다 그러면 지역으로 서울에서 판 거, 안양에서 판 거, 부산에서 판 거끼리 더한 다음에 특정한 필드에서 합을 구해보자는 거거든요. 물론 개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록에 대한 요약으로서 가장 아래에 총합이나 중간에 부분합을 계산해 주는 그런 기능을 부분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록이 쭉 있을 때 여기 어떤 기준을 잡으면 동일한 것끼리 쫙 리스트를 하고서 거기다 결과 여기 중간에 합계를 구하고 또 동일한 것 쭉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여기 중간에 합을 또 구하고 그리고 밑에 부분합 나오고 전체합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 데이터 중간중간에다가 합계 값을 표시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부분합.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급하게 할 때 실제로 형식적인 틀로 표를 이쁘게 꾸미기 전에 부분적으로 해서 그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로 쭉 긁어서 범위를 지정하면 밑에 상태바에 합계 개수 평균들을 볼 수도 있지만 화면상에 워크시트 상에다가 임시적으로 그 결과를 다 표시해 주자는 거거든요. 네. 이 기능은 데이터 요 탭을 누른 다음에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부분합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딱 눌러만 주면 자동으로 개선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부분합 설정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 목록, 이 목록한 특정한 곳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바로 부분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나는 카드 종류를 기준해서 합을 구하고 싶어. 기준을 잡아줬죠. 그리고 합을 구하는 대상은 사용 금액에 대해서 합을 구해줘.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은 카드 종류 그리고 밑에 사용 금액 선택한 다음에 여기 사용할 함수를 지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합계 사용 금액인데 이거 개수인지 평균인지 최대 최소 곱 이런 걸 다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림이 이렇게 돼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 어느 걸 기준으로 할 거고 무슨 계산을 할 건지 그리고 어느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세 가지 항목만 여러분이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화면에 그 부분합이 들어가 있는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제거할 때 모두 제거란 버튼을 누르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안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데이터의 부분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어떤 걸 기준으로 무슨 계산을 할 거고 그 계산되는 대상은 누구다. 이 세 가지 항목만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서 그 결과를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요거는 부분합을 처리한 결과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카드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합을 구해라. 그리고 합을 구하는 대상은 사용 금액이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참 하나 빼먹었네요. 부분합을 처리하기 전에는 꼭 그 데이터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된 항목, 카드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부분합을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카드 종류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둬야 돼요. 즉 소팅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묶여있기 때문에 묶은 단위로 해서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저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뽑았다면 여기 똑같은 항목이 여기저기에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 알고요. 정렬을 한 이후에 부분합을 수행을 해야 된다.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또 부분합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죠. 항목이 몇 개냐에 따라 틀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왼쪽 줄번호 왼쪽 편에 줄번호가 나왔죠. 이 왼쪽 편에 이런 식으로 단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보는 거는 요약된 부분합 서브토탈이라고 보통 하죠. 이 금액을 보고자 하는 거죠. 상세 내역을 보고자 한다면 더하기를 딱 누르게 되면 전체 내역도 이렇게 표시돼서 그 항목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요약해서 볼 거냐 아니면 펼쳐서 볼 거냐 이런 기능도 제공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는지 또 화면 왼쪽에 표시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해 주고요.
예, 왼쪽에 나온 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윤곽 기호 단추라고 이야기하네요.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하위 순위 단추가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하위 순위를 숨기는, 그러니까 하위 레벨의 데이터를 숨기거나 아니면 보거나 할 때는 더하기하고 빼기 버튼을 눌러서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그 상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윗부분만 캡처한 건데 여기 보면 실버란 항목이 정렬이 되어 있는 모여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나중에 밑으로 딱 바뀌게 되면은 바로 서브 토탈을 뽑아내고요. 아마 그 다음에는 플래티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0번 줄인데 13번 줄로 넘어갔죠. 11번, 12번 줄에 분명히 플래티넘 뭐뭐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합은 6만 1,000원이 되는 거고요. 몇 개가 더 생략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 합은 40만,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분합 기능을 사용해서 요약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런 단계야 내가 표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요. 내가 이 부분합 기준을 몇 개 설정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만약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부분합 기준을 하나만 설정한 경우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부분합을 한 뭐 2개나 3개를 했을 경우면 아마 이 단계도 다르게 표시가 될 거고요. 소팅할 때도 첫 번째 부분합 기준, 정렬할 때 기준 첫 번째 놔야 되고요. 두 번째도 정렬시켜야 되고 세 번째도 정렬시켜 놓아야 됩니다. 부분합 기준이 앞에 있는 게 먼저 계산이 되고요. 그 안에서 얘로도 부분합이 되고 얘로도 부분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엔 총합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카드 종류하고 지역 둘 다 소팅 기준을 첫 번째, 두 번째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할 때도 합의 계산 대상을 카드 종류와 지역으로 둘 다 체크한 다음에 해보면은 또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확인해 봅시다. 예, 부분합을 확인해 보라고 실습 예제 제시했습니다. 이 데이터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부분의 목록의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열 제목들이 서로 상이해야 된다. 이것들이 다 틀려야 된다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이죠. 또 필드명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동일하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로 취급이 되는 거죠. 동일한 데이터를 2개씩 갖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름을 줄 때는 잘 조심해서 부여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입니다. 혹시 동일한 이름으로 된다 하면은 다시 1, 다시 2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간에 빈 칸이 없어야 됩니다. 빈칸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내용이 틀린 건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른 거 되거든요. 빈칸이 없도록 구성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분합을 적용할 열은 꼭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부분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은 그룹을 변경되는 곳마다 새로운 행이 추가되고 거기에 이런 값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목록에 포함된 레코드의 윤곽과 요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이 더 힘들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속에 요약된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대충 보면 알죠? 맨 마지막에 전체 합도 표시가 되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여행 중 지출한 내역의 일부를 정리한 목록이다. 이게 그거란 소리죠. 거기서 유형이 뭐죠? 여기 비목, 그것도 비목이라고 하죠. 비용의 목록이라는 소리죠. 이거를 기준해서 지출 금액의 합을 구해봐라. 지금 무슨 소린 거 아니? 식비 있고요. 잡비 있는데 이런 거를 정렬한 다음에 정렬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다음에 정렬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는 겁니다. 부분합 시키면 이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서 한번 설정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실습을 통해서 익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면 바로 중간평가 들어가야 되죠. 그때 이 기능 설명하라고 할 겁니다. 예, 만약에 부분합할 때 잘 실수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렬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가 부분합을 구했더니 이렇게 쫙 나와버려서 이게 뭐야? 여기도 식비가 있고 여기도 식비가 있네. 가보니까 여기도 식비가 있네. 이게 뭐야? 그럼 부분합이 아니잖아요. 그냥 목록을 보는 거죠. 이 부분합의 이 합계 금액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정렬을 하질 않았거든요. 정렬. 소트라고 하는 정렬을 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기서 그룹할 항목 있죠. 이 항목에 대해서는 꼭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확장시키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장시키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룹할 항목에 대해서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보니까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트로 들어가서 유형을 기준으로 부분합을 구할 거지. 그럼 유형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 오름차순, 내림차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럼 오름차순 점점 커진, 가보단 나가 더 크니까 그런 식으로 오름차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이 데이터를 갖고 부분합을 해야 되겠죠. 이때 꼭 유형을 기준으로 했는데 유형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그 리본에 있는 데이터의 부분합을 딱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열리죠. 여기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건지, 무슨 계산을 할 건지, 어느 값들을 더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꼭 확인해 봅시다. 지금 2번 반복했어요. 예, 부분합의 제거입니다. 이 부분합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이럴 때 또 여기서 수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잘못된 게 있네, 기준을 바꿔서 해야겠다, 또는 데이터가 빠졌네, 추가해서 해야겠다 이럴 때는 꼭 부분합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합 창이 나온 이후에 왼쪽에 아래쪽 왼쪽에 모두 제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변합니다. 즉 이 화면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분합을 보고자 한다면 다시 또 부분합 버튼 눌러서 확인 눌러 그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즉 부분합은 임시적으로 보는 거고요. 내가 봤던 이 내용, 여기 숙박비 요약, 여기 총합 이런 것들은 저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행시키면 임시적으로 뿌렸다가 풀면 다시 사라진다는 거죠. 즉 일종의 보고서라는 거죠. 중간 보고서가 보통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목록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잘 기억이 되고, 기억이 나고,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또 데이터를 정렬, 소팅하는 거, 또 데이터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서 보는 거, 또 전체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값을 계산하는 거, 개수를 헤아리는 거, 요거랑 틀린 점이 있다면 얘는 데이터를 보는 게 목적이고요. 데이터 값들을 계산하는 게 목적은 얘죠. 그 부분하고요. 또 임시 보고서 형식의 부분합. 그래서 기준을 설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값들을 개수를 헤아린다든지, 아까 개수는 하지 않았네. 거기서 개수 체크하면 개수로 나옵니다. 여러 항목 체크하면 여러 항목의 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은 또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